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1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이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중국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좀 나타났죠.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올라오고 H지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발등에 불이 좀 떨어졌죠. 예, 계속 뭐 이 얘기는 좀 드린 적도 있는데 중국이 금리 인하까지 아마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 5년물, 부동산 프로젝트 화이트 리스트 추진, 구매 제한 정책 완화, 네, 부동산 기한 정책은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민심이죠. 민심이 자꾸 흔들리니까 민심이 안 좋다.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그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콩고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 정책이 나온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건설 경기가 나빠서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당연히 금리를 낮추는 게 정당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아무리 높여놨는데도 부동산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주식시장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도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와 중국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미국만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일단 최근에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단은 진행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나올 건데 아마 나오면 뭐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만 그 정책 자체가 뭐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고 계속 저평가된 기업들이 뭔가 주주하는 정책을 펼쳐라. 너네들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 돈을 안 쓰냐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자,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이자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아파트고 뭐 집이고 그렇게 뭐 10억, 2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내 돈입니까? 전부 빚내서 산 거예요. 그럼 그 이자 충당한다고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집을 2, 3억에 샀으면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만 나가면 될 거를 10억, 20억짜리 아파트로 만들어 놓고 우리 빚내라고 해서 우리 이자 200만 원, 300만 원 내놓게 하고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은행이거든요. 그럼 은행들은 그냥 돈 벌었어. 그 돈 너 어디다 쓰는데 그냥 유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돈을 주주들한테 환원해라. 그 주주가 우리 주식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일반 뭐 부자들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정책은 어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긴 하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받으니 얼마나 더 부자가 되는 정책입니까? 예. 그냥 국민은행하고 죄송합니다. 국민은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네들 받은 돈 그냥 그대로 은행 금리를 낮춰버려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너 예대 마진 줄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자 탕감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은행 자체가 이제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렇게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지금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이제 저평가 기업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통업에 대한 얘기로 좀 하겠습니다. 은행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 네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0.2배 롯데마트, 이마트, 예, 그 다음에 롯데쇼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현대백화점은 0.3배, TA홀딩스 0.3, 한국전력이 0.4, 신세계 0.4.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장부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식이 한 3분의 1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 그러니까 뭐 이마트 같은 7만 5천 원이면 장부가가 한 20만 원 정도는 되는 거고요. 롯데쇼핑은 8만 원이면 24만 원, 25만 원. 네, 25만 원. 현대백화점이면 한 뭐 15만 원 정도 수준의 장부가가 이 주식이 한 주에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인 거죠. 좀 놀라운 상황인데 어쨌든 뭐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되고 어떤 기업은 PBR이 뭐 1배고 2배고 이런 것들은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라고 좀 느낀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기 생산해서 전기 팔면
돈을 버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전기값을 정부가 조절하니까 얘네들이 적자가 날지 적자 날지는 정부가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격은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러냐? 어차피 국내 소비가 뭐 갑자기 바뀔 일도 없고 국민들은 줄어들고 있고 특별하게 지금 잘 되는 게 없는데 이마트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은 어떤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곳인데 지금 쿠팡이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뭐 사과며 라면이며 뭐 음료수며 밀키트며 다 배달해 주는데 굳이 내가 뭐 이마트까지 갈 필요 있냐, 롯데쇼핑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매출에 이익이 줄어들고 급기야 이마트가 적자까지 나오고 점포도 자꾸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인 거죠. 근데 웃긴 거는 또 그런 와중에서 미국의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예, 재밌죠, 주시장이라는 것이. 그럼 미국은 왜 그러냐? 미국은 또 생각해 보시죠. 월마트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쿠팡이 집집 배송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딱 자기가 사서 그다음에 대형마트 우리 코스코 뭐 이런 느낌이 좀 어떤 미국의 어떤 지리적 여건에 더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니까 쿠팡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 안 없어진 것처럼 오일장이 안 없어진 것처럼 이마트나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도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느냐? 아닙니다. 매출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쿠팡이 들어서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롯데쇼핑, 이마트는 초저가 정책 때문에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수준까지 수익이 안 나는 거고요. 대신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익이 잘 나서 그걸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유보를 시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번 돈만 해도 뭐 1조, 2조 되는데 모아놓은 현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성장 사업 뭐 새로운 사업을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 현대 로보틱스를 뭐 그 인수한다거나 1조에 뭐 이러면 이제 회사가 현대백화점 로봇 회사가 되는 거죠. 안에 직원들을 로봇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그러한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가 끝도 없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주가가 터무니없는 가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 1조 8천억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3천, 당기순이익이 3천억, 영업이익 6천억, 올해도 4천억 버는데 한 3년만 장사하면 이 회사는 회사 규모만큼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지금까지 장사해서 번 돈만 해도 지금 현금만 해도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1조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그러니 이제 정부에선 이거는 좀 이상한데 우리가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너네 현금을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뭔가 해라. 무엇이든 해라라고 이제 명령한 게 지금 이 밸류업 정책이다.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든 너네들이 뭘 하든 해라. 그래서 이제 유통업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이제 정부에서 뭐 프라임 뭐 코스피 150 이런 정책을 발표하겠죠. 그럼 그 기업들은 이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러는 거죠. 일본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점진적 배당 성향. 근데 지금도 이미 이 주가에 5% 배당 주고 있거든요. 뭐 중간 배당 추가로 실시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주 하나는 별도 기준 최저 뭐 배당 또 배당이네. 신세계도 지금 3,500원 이미 잘 주고 있습니다. 배당. 현대백화점도 주당 배당. BGF, GS 리테일 배당 성향. 배당 성향 일단 뭐 1차적으로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배당 상향도 높이고 배당금도 높이고 배당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현금만 유보해 놓고 있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또 여기서 더불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요일 날도 장사해 나온 거죠. 그래서 마트들은 좀 더 숨통이 터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가 더 이제 증대되려면 정부에서 그래 너네 열심히 잘하고 있군. 근데 경기가 너무 힘드니 뭐 이 얼어붙은 경기를 소비로 촉진하자 해서 뭐 코리아 세일즈 뭐 기간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한다면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기획재정부에서 가계 부채 뭐 정책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이냐 보다는 앞으로도 뭔가 좀 부양될 가능성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고점 33만원 대비해서 77%, 롯데쇼핑은 83%, 49만 5천원 대비, 현대백화점은 20만원 대비 73%, 그 다음에 신세계는 48만원 대비 60%. 그러니까 거의 78%, 6에서 80%대 하락 중인 거거든요. 한창 제일 좋았을 때. 그 제일 좋았을 때는 언제죠? 예.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예, 그때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이 폭발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폭발할 수 있는 거는 면세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이마트도 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뭐 새로운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일단 얘네들의 현재 위치가 여기쯤에 있다라는 거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마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바닥 대비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자료를 모집하는 거죠.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한국콜마, 뭐 GKL, 뭐 어제 얘기했던 뭐 강원랜드,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롯데 관광 개발, 뭐 하여튼 중국 뭐 여행 관련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이 점점 고도 성장되면 될수록 더 많은 여행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느꼈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을 비해서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본 소득이 증대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집, 우리 집을 타고 다니는지는 않죠. 살고 있는 집, 예, 뭐 입는 옷, 의식수 수준, 뭐 오마카세, 젊은 애들 지금 뭐 20만원, 30만원 오마카세 뭐 광풍이죠. 뭐 위스키 광풍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득 수준이 10년 전, 20년 전 비해서 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소비를 하듯이 겨우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 중국은 지금 소득이 증대된 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걔네들도 마찬가지 좋은 차,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그마니까 제주도, 뭐 한국, 서울 와보면 걔네들이 한 개의 성만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와버려도 우리나라는 미어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못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2004년, 뭐 2003년, 뭐 우리가 사드 할 때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소원해졌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뭐 앞으로 바뀔지는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식시장은 일단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크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식을 사는데 야, 미국과 중국과의 정치까지 내가 계산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습니다. 예.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가 올라오는데 중국의 정부 정책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이 금리 인하한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뭐 소비가 증대되는 것과 우리나라의 어떤 면세점 상품의 증대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봐야 된다. 중국 경기도 봐야 되고요. 중국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 지금 정책도 보고 있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앞으로 트럼프가 대선에 또 들어오면 또 힘들어지겠죠. 얘네들하고 중국 관계는 더 나빠질 거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냥 단순 주가 차트도 봐야 되고, 호가도 봐야 되고, 외국인이 사는지 한국인이 사는지도 봐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도 봐야 되고, 볼 게 뭐 한 게 아니라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만 보고 누구의 말만 믿고 이렇게 주식을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본인 스스로 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고, 비록 뭐 정보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다양하게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뭐 리포트면 리포트, 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된다라는 게 저의 어떤 의견입니다. 저의 얘기는 그냥 단순 10가지, 100가지의 어떤 참고 자료 중에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또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어제부터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제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완연한 봄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완연한 봄이 좀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